여러분들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안전 빵빵입니다. 빵빵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한가 전유혁의 안전 빵빵. 네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정근 하사 희생을 조롱한 워마드. 이건 완전히 폭력 조직 같아요. 네. 네. 아, 참. 자, 여러분, 워마드라는 게 이제 우먼 노마드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드라는 거는 정말 이 방랑인 또 뭐 어떻게 보면 요즘은 멋있게 이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막 다니는 멋진 뭐 여행자, 네.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워마드라는 데서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네, 발언이 네.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남녀 갈등, 이거는 정말 남남 갈등에 이제는 뭐 거의 핵심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번에 최정근 하사에 대해서 이른바 워마드에서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네 최지은님 같은 여자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내 꽃향기 라인왕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워마드에서 순직한 우리 최종근 그 하사에 대해서 죽은 핵은 잘한 거 없다. 알아서 네 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국군의 희생을 농락하니까 강력 처벌해달라. 또 해군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글이 올라와요.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군대 뭐 사고 많이 나는 거 아는데 알아서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남자가 세상 흉흉한데 자기 몸도 자기가 챙겼어야지. 왜 남자가 그런 일을 당하냐.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너무나 그 극도의 증오심. 그렇죠. 그리고 네. 남자 해군 죽은 걸 온 국민이 슬퍼해야 되냐. 그걸 강요하는 분위기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밧줄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살람을 했겠냐? 이게 저는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아우. 이제 워마드를 보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갈등 구조가 굉장히 높은 네. 나라입니다. 뭐 OECD 국가 가운데서 터키 다음으로 갈등 구조가 높다, 갈등이 심하다. 터키는 네. 그런데 이제 다민족 국가입니다. 네, 좀 뭐 네. 종교적으로도 분열돼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또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 일이라는 건 전 사실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면은 일단 지역 간의 갈등이 크지요. 그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이 큽니다. 이념 간의 갈등이 또 큽니다. 게다가 세대 간의 갈등이 또 큽니다. 이 4대 갈등 구조에 이제 남녀 간의 갈등까지 들어갔어요. 네. 난 이건 그렇지 않아도 큰 갈등 구조화에서 남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에 약간 이념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남녀 간의 갈등에 이념성이 들어가면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은 이제 남북 문제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이념성이 워낙 강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념성에 관한 자본주의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서 가장 셉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녀 문제가 이념성을 더한 남녀 문제 갈등이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마드는 저도 뭐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즐길 수도 몰라요. 저희도 전 사실 이 주제 잡으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즐길지도 모릅니다. 참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왜? 다 익명으로 자기들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또 그래서 본인들이 본래 익명으로 올리는 분들이 그런 걸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말들이 보면은 폭력성, 증오성, 정말 우리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올리는 사람들, 음지에서 숨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또 여성이라는 것. 저는요, 대한민국 여성들 참 똑똑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경쟁력이 높아요. 우리 어머니들 보십시오. 그 어려운 데서 자식들 다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쟁력은, 전 사실 남자지만 대한민국 여자들이 남자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구 남자가 더 잘할까요? 국제 순위로 여자가 더 잘할까요? 핸드볼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양궁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스포츠만 하더라도 여자 순위가 더 높아요. LPGA에서 더 잘합니까? PGA에서 잘합니까? 골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것을 뭐 유교랄까 이제 정근대 사회에서 눌러왔는데 이제는 커 나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커 나가야지 저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른바 페미니스트라는 이름 하에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저건 아닌 것이죠.
네. 사실 워마드 같은 이런 극단의 그 페미니스트는 외국에 없습니다. 극단의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파이어스톤 같은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같은 극단의 페미니스트가 뭐냐면 남자도 애를 낳아야 된다. 왜냐하면 남자의 횡격막 밑에 인공 말하자면 자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남자도 애를 낳아라. 뭐 이 정도가 극단의 페미니스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페미니즘이 즉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여자들은 교회에 가면 여자들이 90%고 또 감옥에 가면 남자들이 90%냐. 예전에 이제 그랬거든요. 사실 지금도 감옥에 가면은 살인죄는 거의 남자들이 많습니다. 폭력은. 그런 점에서 남녀 감옥의 비율을 보면 남자들이 월등 높죠. 그래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 폭력성을 없애야 된다. 이랬는데 이 워마드의 경우는 제가 보기엔 남성들이 갖고 있는 폭력성을 오히려 정말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워마드는 이건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이 아니다. 이거는 왜곡된 그 다음에 2단 페미니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워마드라는 데가 이런 단체가 많은가? 아까 많은 분들이 보면은 자겜님께서 이러셨어요. 워마드 뿐만이 아니라 여초 카페에서도 이렇게 남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증오심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 뭐 예를 들면 특정한 뭐 남성의 이 부분을 잘라버려야 된다. 뭐 다 죽여버려야 된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남자들이 여자들을 참 무서워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저는 남자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어디 갔을 때 남자가 몇 명이 있으면은 그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워마드는 이게 무슨 레스보스 섬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많은 분들이 진선미 여성부 장관도 문제가 있고 말하자면 진보 여성단체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심영성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성계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를 알아봐야 된다. 네. 즉 워마드 같은 이런 극단의 2단 여성 단체들, 여성 모임이 나온 건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성 단체들이 여성을 권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성 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표창원이가 그 포르노에다가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때 여성 단체들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만 뭐 잘못되면 여성 단체들은 남자들 권력에 말하자면 전위대처럼 나서가지고 막 그 보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여성들을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진선미 장관도 그랬죠. 보세요. 그 여자 자기가요. 여성은 절대로 소유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호적이라든가 결혼제도 자체가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동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더니 국회의원 나가더니 딱 호적을 만들어가지고 딱 결혼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소신도, 위해서는 네.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여성 운동이라는 건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한 말하자면은 징검다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여성들이 여성 단체에 대해서 X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과 달리 남성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고 뭐 이런 남성들은요 절대로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누나이긴 하지만 우리 안 원장이 저를 뭐 터치한 적도 없고 우리 노래방에 가서도 제 어깨 막 껴안고 노래한 적 한 적도 없어요. 그런 남자들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게 있냐면 성폭행이라든가 또는 여성 아동들을 추행한 걸 보면은 남성들 가운데서 이 사회에서요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말하자면은 정당하게 할 수 없는 아주 여러 가지 부적절한 뭐 상처가 있는 남자들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성들이 말하자면 여성들을 살해를 하거나 또는 여성들을 추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남성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너무나 분기탱천해서 일어났고 그것이 점점 과격화된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걸 다 범죄로 만들어요.
이거는요, 진짜 페미니스트를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여성들한테 또 증폭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 낙태의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는 여성에게 권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다 문재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문재인에게 달라붙은 여성 단체들, 문재인에게 달라붙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로지 권력을 추종하는 정의당도 그렇고 그런 여성 의원들의 그 위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여성들이 극단으로 나간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성인 여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최종문 하사에 대해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일부 네. 페미니스트들은 뭐 페미니스트 운동의 한 형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건 형태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건 증오 집단입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논란이 된 게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라 해서 네. PC라고 그러죠. 이제 정치적 그렇죠. 어rum이라는 게 미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그 이 PC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트럼프 현상이 나온 거고요.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민주당은 그 political correctness 굉장히 집착해 갑니다. PC에 대해서. 공화당은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라는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과도하게. 그 과도한 극단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워마드 같은 현상이 나오게 맞습니다. 된 것이죠. 여성들 보호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주고 이른바 유리창 깨는 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한국 사회에서 누가 아니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지나치니까 지나치고 그게 또 이념화되면서 또 이기주의화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고등학교 제가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제 서클을 만드는데 남녀가 양성 평등, 이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단체를 만들자고 했더니 지도교사 아무도 안 나타났답니다. 남녀공학에서 여성을 위한 뭐 이런 거 단체를 만들자면은 나오는데 남녀가 평등한 일을 한다니까 안 나타났다는 게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녀가 네. 같이 정말 공생해야 되는 게 그게 인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하자니까 안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남녀가 좀 다릅니다. 다른 거 인정하고 네. 앤리님이 말씀하셨네요. 남녀가 같을 수는 없지요. 다른 걸 인정하고 그 인정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가. 이걸 모색해야 되는 건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야, 인마, 당신들이 나를 차별하잖아. 서로가 너만 지금 불필요하게 혜택을 받고 있잖아. 이 논란은 불필요한 것이죠. 네. 네, 스티브 잡스님께서 여러 이제 페미 집단도 오마드와 다르지 않다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의 그 기준을 두고 있다 하는데 이 원래 페미니즘이 사실은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 페미니스트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지지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이너리티로서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이걸 부각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든가 뭐 육아라든가 이런 것도 공동 육아를 해야 된다. 공동 타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페미니즘이 사회주의하고 맞닿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므로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파의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정말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김주성님이 아까 말씀대로 여성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몰빵 지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김독강님 말씀대로 우리가 평범한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른바 문바들 또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이번에 문재인을 왜 지지하니까 아무 이유가 없대잖아요. 네. 의외로 이유 없이 그냥 지지해요. 네. 느낌이 좋아서. 네. 느낌 아니까 뭐 이래가면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그에 대한 또 반발이 남성에서 네. 나오고요. 특히 젊은 세대 들어가는 데서. 그다음에 지금 한량님께서 고등학교 다니는 제 조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고등학교에서 남녀가 학교에서 마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번져가면 큰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큰일이에요. 네. 남자끼리 여자끼리 패를 나눠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것은. 그럼요. 그런데 지금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반문재인 성향이 급속히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바로 네. 이런 경향에 대한 방금 네. 말씀하신 경향에 대한 거부감이죠.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외지에서 외국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한국 남자들은 데이트도 하지 않는다. 네. 돈이 없고 미투 당할까 봐서. 그럼요.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예.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데이트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쓰는 게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돈 때문에 그리고 미투 당할까 봐서 데이트를 못 한다.
네. 얼마나 불행한 저도 뭐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은 이건 너무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요새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데이트하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잡혀간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자, 이끌리님, 제가 무슨 뭐 연약한 여자라서 우비모자로 씌워준 게 아니라 당시 제가 한나라 당을 위해서 씌워준 겁니다. 그리고 저 전욕이거든요. 좀 성 그렇게 바꾸지 마세요. 아니면 제 얘기한 거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이렇게 페미니즘을 양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저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angry, hungr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삼는 거. 이게 좌파 정권의 전 세계 좌파 정권의 예외 없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나의 딸, 나의 아내, 나의 누나, 나의 여동생 우리가 우파로서 여유 있게 그다음에 너그럽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스티브 잡스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우파 페미니스트를 우리가 길러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님이 저희 집은 안 그래요. 남친이 한번 사면 너도 한번 사라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잘하십니다. 네. 네, 네,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베리나 씨 같은 분을 OECD 회의에 보내갖고 한국 욕하게 만들고 이게 나를 합니까? 아우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